낙동강 벨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낙동강 벨트의 성과 없이 민주당의 선거 승리는 없었어요. 낙동강에서 전멸한다? 끝나. 낙동강 벨트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냥 비명이 아니고 깜짝이야. PK가 이렇게 그냥 자지러지잖아요. 네.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 쉽지 않아요. 이 조국 혁신당이 제일 주목받고 있어요. 그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이재명과 비교되는 거예요. 정치에서 말하는 상대적 연민이에요. 상대적 연민. 국위에 대한 나름 지역에서의 연민은 있었던 거예요. 지역도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한국 네. 갤럽 조사의 경우에는 부산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50이야. 네. 민주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22야. 그게 이건 두 가지예요. 자, 낙동강 벨트가 얼마나 중요하냐. 낙동강 벨트를 꽉 조우지 않고 낙동강 벨트의 성과 없이 민주당의 선거 승리는 없었어요. 와. 낙동강에서 전멸한다? 끝나. 인천 상륙작전이고 한강 벨트고 다 끊어져요. 네. 충청 벨트고 금강 벨트고 다 끊어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부산에서 득표 1위 문재인, 네. 울산에서 1위 문재인이야. 지난 대선 부울경 다 1등 윤석열이야.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네요. 부산에서 승자가 전국 선거에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양자 대결이 되면. 근데 부산이 지금 50대 20이면 큰 차이. 낙동강 벨트가 전멸돼요. 이 상태로 간다면. 제가 가정컨대.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공천 파장으로 수도권 인천 경기에서 비명 행사 이야기 나오지 아니야. 네. 낙동강 벨트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낙동강 벨트는 그냥 비명이 아니에요. 비명이 이 정도. 깜짝이야. 경악이네요. 경악 수준. 비명이 아니라. 지지율이 50대 22가 되면요. 네. 지지율이 50대 20이면은 개인 후보자는 무용지물이에요. 개인 후보자의 경쟁력 가지고 안 돼. 그거는 바람이 훅 썰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 훅 썰고 지나. 김두관이 누구예요? 남해 이장 출신의 정말 기적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네. 김두관도 지금 김두관 최근에 무슨 이야기 나오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양산을의 김태호 미치고 한장할 노릇인 거예요. 대결 중이죠.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답답하겠어요. 그다음에 김해의 민홍철은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홍철. 그 정말 척박한 땅에서 험지가 아니죠. 거기는 거의 민주당으로서는 사지야, 사지. 네. 사지에서 지금 계속 연속 당선을 일궜는데 민홍철도 소용없어요. 이 정도 지지율이 되면 네. 민홍철은 더 비명질질러. 개인기로 안 되는군요. 이 정도로. 이건 개인기로 안 차이면. 그래서 공천이나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냐 하면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 낙동강 벨트는 거의 전멸이야. 수도권 친명을 얼마나 심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호남을 친명으로 싹 물갈이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PK가 이렇게 그냥 자지러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의 정치적 미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위태로운 판에 자, 수도권에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 수원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원이 중요한 게 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5개 지역구를 다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단 말이에요. 가불병 정부 그렇죠. 전부. 네. 그런데 자, 여러분들 제가 왜 호남을 지금 위태롭게 만드느냐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이 조사를 봐요. 경기 수원 정의 박광원입니다. 박광원. 네, 프레시안이랑 뉴데일리가 박광원이에요. 네,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조사했고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이수정 43.9, 박광원 43이에요. 박광원이 누구냐? 박광원이 불과 얼마 전까지 홍익표 원내대표 전에 직전 원내대표예요. 맞습니다. 광주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광주 상고를 졸업한 MBC의 간판 앵커였어요. MBC 출신. 그런데 삼선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이에요. 네.
43.9대 43이에요. 수원정에서. 이게 박강원의 잘못입니까? 음. 수원이 경기도가 흔들흔들해요. 네. 인천 경기가 흔들흔들해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수원이 젊은 세대들은 여기에 바로 수원에 반도체 공장이 있죠. 삼성. 이른바 40대입니다. 네. 40대의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 환경. 자, 경기도라는 거, 그다음에 40대라는 거, 그다음에 호남 인구도 적지 않게 많아요. 팔달문이 있는 곳이 바로 수원입니다.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원에 지금 박강원 43%. 네. 이게 박강원 잘못입니까? 경기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경기도가 전체가 흔들린다. 수원이 흔들리고 있어요. 더 깜짝 놀랄 때를 말씀해 드릴게요. 수원병입니다. 수원병. 자, 현역이 김영진입니다.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의 최측근 42.8%. 윤석열 대통령의 윤정부 장관 출신 박문규 51.8입니다. 전 산자부 장관. 네. 정치 경험이 1년도 있나요? 없죠. 이번에 바로 출마를 했으니까요. 51.8입니다. 김영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영진 42.8. 이게 김영진 잘못입니까? 대통령 부정평가가 53%인데 갤럽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33%예요. 네. 김영진 잘못입니까? 정당 지지도에 비하면 후보 개인은 오히려 높은데 그럼에도 박강원 잘못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현역들은 민주당 지지층들은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에요. 대통령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데 총선 구도에서도 야권을 지지해야 된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정권 신변 더 높은데 민주당 지지율은 안 나와. 도통 안 나와. 민주당 후보들은 미치겠어. 네. 한장하겠어. 돌아버리겠어.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끝도 없이 밑도 없이 흔들리게 만들어버린 것. 그렇군요. 그래요? 비례정당 투표에 그럼 영향을 좀 줄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이 그 표를 먹는다거나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친문계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재명하고 조국이 온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최근 제3지대 정당 중에서 이 조국 혁신당이 제일 주목받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이재명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비교가 되는군요. 비교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고 뭐야 저 사람 아니, 입만 정말 입만 그냥 허벌나게 뭐 정의가 어떻고 외치고 자기는 그냥 온통 그냥 비리비리하고 말이야. 비리. 뭐야 도대체. 네. 2심까지 실형받고 빨리 법정 구속돼야지 뭐야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법원의 선고는 뭐 안 봐도 비디오다. 구속된다. 근데 뭘 정당을 만들어. 그냥 흥치 뽕이었어요. 네. 말 그대로. 그랬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도 따라가 주지 않았습니다. 뭐 조국 팬덤이니까 한 3, 4%지 원래는. 네. 지난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출마설이 나돌 때만 하더라도.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여론에서 그냥 추세를 말씀드려요. 두 자릿수야. 심지어는 지금 비례득표를 한 15% 이상 가져갈 건데 저는 더 될 거라고 봐요. 왜? 자, 조국입니다 해서 이제 팬덤도 있겠지만 네. 신문들이 난리가 났어. 대학살을 당하니까. 그럼 누굴 찍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쪽으로 가기는 힘들어. 왜? 여기에는 이 실망에서 이재명에서 벗어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누가 많겠어요? PK가 많은 거예요. PK. 그럼 또 새로운 PK에서는 미래는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네. 이 뭔데? 이 뭐한 장난치노? 내가 차은우가 차은우. 치아뿌라마. 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념형 받은 조국은 짠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짠한 거야. 그래도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갔잖아. 네. 그것까지 뭐 부정 입학은 아니겠지. 가서 여하튼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 유학까지 와서 울산대 교수 되고 서울대 교수 됐잖아. 한참
얼굴도 뭐 하여튼 뭐 미끈미끈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고향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국이 막 잘났네. 우리 국이 잘났다 아이가. 대학교 다닐 때 뭐 산호맹하고 막 이렇게 해도 네. 사회주의 노동자 뭐 네. 해도 국위에 대한 나름 지역에서의 연민은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건 뭐냐? 음. 이제 마음이 짠해져. PK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잔뜩 조국에 대해서 분노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재명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그 정도는 아니었네. 상대적으로 아니 양호해. 아하. 비교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치에서 말하는 상대적 연민이에요. 상대적 연민. 그러니까 얘를 빌런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악당이라고 봤는데 더한 악당이 있어.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그걸 생각해 보면 그동안 비난받았던 것이 좀 지나쳤을까? 아, 지나쳤던 오히려.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짠해져. 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친문계 PK 민주당 지지층들은 어디로 가느냐? 반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또 지금 반 이재명이 있어요. 네. 조국한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지율이 그러니까 조국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조국입니다. 이러면서 양산에 가서 사인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지금 임종석 건 대라 고민정 전 최고위원이 아이고 최고위원 못해 경상도 사람이 서울 사람입니다. 표준말로 해주시고요. 최고위원 못해 먹겠어요. 그러니까 못해 먹겠으면 나가라. 안 나가라 잡았어요. 이렇게 하잖아. 네. 친명해서 네. 정성호 의원이 이야기했나 하여튼 나가라. 누가 얘기했어? 하여튼 정성호 의원이 나가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라 그래? 입당도 탈당도 자유롭다. 그랬어요. 나가려면 나가라 이거 아니겠어요? 음. 나가라. 음. 나가라 하니까 이러잖아요. 완전히. 이건 정말 우리가 정말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냥 나가주세요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나가라니까 이거예요. 나가라. 붙잡아도 모자랄 판에. 부부 싸움을 해도 네. 나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정 상하죠.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문지방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지방다리. 둘이 못 돌아와. 그렇군요. 그래서 심리적인 분당이다 뭐 이런 그렇죠. 게 나오나 봐요. 얘기가. 심당이죠. 심당이다. 심리적 분당. 신당 상태다. 심당 상태다. 그렇군요. 사실상의 심당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 민주당은 조국으로 가는 거야. 반 이재명 민주당은 조국으로 가는 거야. 조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계속 뭐라 그래요.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내가 감옥에 가면 내 다음 사람이 또 이 당을 이어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비상사태야. 아. 왜냐하면 공천이 마무리되면 그 모든 논란들이 가라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은 가라앉는데 네. 다 조국으로 가. 학동강 벨트에 있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 그렇군요. 그걸 들어야 지지율 50대 21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하나의 그 행동이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지, 우리가 왜 공천이 중요한지, 왜 정당의 활동이 공정성과 투명성과 그리고 균형감을 가져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차절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이번 선거 국면이다. 공천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